회의실엔 이미 변호사 최문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히 말했다. 모두 유족이 맞으시죠? 고 장호준님의 공식 유언장 공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공간. 장미경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장준호는 팔짱을 낀 채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다. 설마 아버지가 다시 재산 배분을 바꿨을까? 우리 몫까지 다 병원 기부한다고 써놨으면 진짜. 기부는커녕 돌아가시기 1년 전까지도 은행 이자 꼼꼼히 계산하시던 분이었어. 서로를 향한 불만과 불신이 회의실 안을 서서히 채우는 가운데 최 변호사는 종이를 펼치며 입을 열었다. 고 장호준님께서는 총 재산 8억 2천만 원 상당을 상속합니다. 순간 장남 장준호의 눈빛이 번쩍였다. 8억 2천이면 건물 매각한 거 다 포함된 거네. 조용히 좀 해봐. 아직 읽지도 않았잖아. 그리고 상속인은 모두 숨을 죽였다. 그 이름이 누구냐에 따라 의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었다. 상속인은 반려견 몽이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 장호준님은 유언장에서 반려견 몽이를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하셨고 해당 유산은 몽이의 보호 및 생활 유지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장준호는 책상을 쾅 내리쳤다. 걔한테 8억을 남긴다고요? 지금 우리 가지고 장난하십니까? 장미경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우리 아버지가 몽이한테 전 재산을 남겼다고요? 최 변호사는 여전히 담담했다. 법적으로 보호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상속자는 몽이지만 법적 관리인은 보호동물 보호단체로 지정돼 있습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버지 정신 이상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건 무효야, 무효라고. 아니, 우리를 완전히 개보다 못한 존재로 만든 거예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그리고 유언장 말미에 남기신 짧은 문장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종이 위로 쏠렸다. 그 문장은 단 13글자였다. 자식은 많았지만 가족은 몽이뿐이었다. 그 말을 본 순간 장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장미경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무실을 나가버렸다. 그날 이후 SNS엔 깨에게 8억 상속한 남자의 기사가 쏟아졌다. 실화, 충격의 유언장, 자식 외면한 아버지, 가족은 반려견뿐? 감동이냐 막장이냐 네티즌 갑론을 박. 수많은 댓글 속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은 이거였다.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부모도 자식에게 남길 이유가 없지. 며칠 후 보호동물 보호단체에서는 고 장호준 씨의 유산으로 전국 유기동물 보호소에 3년치 사료를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몽이는 여전히 장호준이 쓰던 소파 위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주인님 또 올까요? 그 눈동자는 사람보다 더 오래 기억하는 슬픔을 담고 있었다. 장례식장 3일째 되는 날. 빈소엔 조문객보다 카메라 플래시 소리가 더 많았다. 깨에게 유산을 남긴 남자라는 기사가 퍼지면서 기자들과 유튜브 채널 PD들까지 찾아온 것이다. 여기 맞죠? 걔가 8억 상속받은 아버지 빈소. 이야, 실제로 보니 더 막장이네. 장준호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상복을 고쳐 입었다. 장미경은 조용히 마스크를 쓰고 뒤편에 앉아 있었다. 누가 봐도 유족답지 않은 유족들이었다. 그놈에게 살아있을 때부터 지 애미처럼 굴더니 죽고 나선 유산까지 독차지하네. 장준호는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걔한테 진심이었을까? 진심이었겠지. 우리보단 나았을걸, 아버지 눈엔. 그 순간 장미경의 눈이 번뜩였다. 그래도 그렇지 가족을 이렇게 내칠 수 있어? 30년 넘게 자식으로 살아온 우리가 걔보다 못해? 하지만 그들은 잊고 있었다. 그 30년 동안 자신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장호준은 5년 전 심장 수술을 받았다.
그때도 병실을 지킨 건 간호사와 몽이뿐이었다. 자식들은 전화 한 통으로 끝냈다. 아버지, 바빠서요. 병원비는 보내드릴게요. 요즘 쉬기 힘든 거 아시죠? 직접 못 가요. 가장 최근 생일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호주는 혼자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켜고 몽이 앞에서 말했다. 몽아, 너라도 있어줘서 다행이다. 너라도 내 생일 기억해주는구나. 그는 웃었지만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장면을 CCTV로 확인한 단체 직원은 그날 유언장에 첫 줄을 적었다고 한다. 내가 세상에 없어도 너만은 내 생일을 기억해주겠지. 장례식장 뒤편. 오호동물 보호단체의 담당자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몽이는 직원 품에 안겨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례식장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 눈빛은 왜 이제 와서라는 말 없는 질문 같았다. 밤이 되자 기자들이 떠나고 조문객도 끊겼다. 빈소엔 자식들만 남았다. 하지만 조용하지 않았다. 이건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개보다 못할 수 있어? 못할 수 있지. 우리가 그랬잖아. 장준호는 허탈하게 웃으며 소주잔을 기울였다. 그래도 한마디라도 해줬어야지. 유산은 걔한테 남기지만 너희도 고맙다 그 정도 말이라도. 그 말 우리가 들을 자격 있었을까? 순간 정적. 장미경은 고개를 돌렸고 장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을 찾은 유영자, 호준의 평생 친구이자 이웃. 그녀는 자녀들을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다. 너희는 여길 나올 자격도 없어. 뭐라고요? 호준 씨가 병원에 쓰러졌을 때 누가 그 사람 옆에 있었는지 알아? 몽이었어. 내 엄마 장례식에도 몽이만 옆에 있었지. 너희는? 자녀들은 입을 다물었다. 유영자는 유골함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호준 씨 잘 가요. 몽이는 저희가 잘 챙길게요. 하지만 이 아이들 그냥 내버려 두세요. 빈소 마지막 날. 장준호는 몽이를 한번 바라봤다. 그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복잡했다. 그 자식이 진짜 우리 아버지 사랑 다 가져갔네. 그 순간 몽이는 고개를 돌려 장준호를 가만히 바라봤다. 하지만 꼬리 하나 흔들지 않았다. 그건 아마도 사람에게 기대를 내려놓은 눈빛이었다. 장호준이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기대는 걸 그만둔 건 아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 날이었다. 장례식장을 떠나온 그의 손에는 조화 하나와 한 마리의 강아지가 남아 있었다. 비가 오던 날 쓰레기 더미에서 덜덜 떨고 있던 유기견 한 마리. 가져갈 거면 책임지세요. 이런 애는 입양 잘 안 나가요. 보호소 직원이 말했지만 호주는 말없이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이 아이도 혼자 남았네. 그때부터였다. 혼자 남은 두 생명은 서로의 유일한 가족이 되었다. 몽이는 순하디순한 강아지였다. 처음엔 물도 잘 못 마셨고 사람 손만 보면 움츠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호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기침을 하면 앞발로 툭 건드리며 눈치를 봤다. 호준은 웃었다. 너는 사람보다 더 사람 같구나. 그들은 매일 아침 6시에 집을 나섰다. 동네 강변길을 따라 산책하며 호준은 이런저런 말을 걸었다. 오늘은 내 생일이야. 내가 정했어.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을 내 생일로 하자. 내 생일이니까 오늘은 내가 먼저 간식 먹어. 아무도 듣지 않던 그의 말은 몽이에게만 들렸다. 몽이는 언제나 그를 보며 꼬리를 흔들었고 때로는 말없이 다가와 그의 손등을 핥았다. 그 눈빛 하나가 말보다 따뜻했다. 사람들은 장호준을 외로운 노인이라 불렀다. 혼자 사는 남자, 말이 없는 남자. 하지만 그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벤치에 앉아 작은 강아지를 무릎에 올려놓고 책을 읽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말했다. 그 둘은 이상하게 닮았어. 시간이 지나며 호주는 병원에 자주 들락거렸다. 심장이 약해졌고 당뇨 수치도 올랐다.
그럼에도 그는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끊은 적은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오래 바라보다 이렇게 중얼거렸다. 전화 받으면 뭐해? 이젠 날 아버지라고도 안 부를 텐데. 결국 병원에는 몽이만 따라갔다. 대기실 의자 아래 엎드려 조용히 기다리던 몽이는 호준이 눈을 감으면 그의 손에 코를 얹었다. 넌 걱정하지 마. 아직 안 죽었어. 그가 유언장을 쓰기로 결심한 날. 변호사는 물었다. 가족분들에겐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실 겁니까? 호준은 조용히 말했다. 그들에게는 이미 오래전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나는 내 곁을 지킨 존재에게 내 전부를 남기고 싶어요. 그게 가족 아닌가요? 몽이는 그의 마지막 수술날에도 병원 앞에서 기다렸다.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의자 밑에서 웅크려 있었다. 의사들은 말했다. 이 강아지는 주인 없으면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장호준은 세상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랬다. 내 생엔 하나라도 끝까지 남은 게 있었구나. 장례식 이후 몽이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호준이 평소 산책하던 벤치에 앉아 매일 같은 자리에 머물렀다. 식사도 지짐도 없었다. 그저 앉아 있는 것만으로 그는 주인을 기다렸다. 그게 몽이에게 남은 가장 오래된 습관이자 가장 깊은 사랑의 방식이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보호동물 보호단체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전달됐다. 봉투 앞면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건 나의 마지막 진심입니다. 몽이를 위해 그리고 나를 기억할 마지막 사람을 위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변호사 최문식. 그는 장호준의 공식 유언장과는 별도로 개인 보관용 비공개 편지를 따로 갖고 있었다. 가족들에게는 공개하지 말고 내가 떠난 뒤 그 아이 곁에 가장 오래 남아있는 사람에게만 보여달라. 최 변호사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이 편지를 몽이의 보호를 맡은 시설 관리자 윤서진에게 전달했다. 그녀는 봉투를 받으며 조용히 물었다. 왜 저한테 이걸? 그 아이 곁에 가장 오래 남아있었던 사람이니까요. 윤서진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노란색 종이에 눌러쓴 글씨. 삐뚤빼뚤하지만 분명한 필체. 그 안에는 호준이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한 가장 날 것 그대로의 진심이 적혀 있었다. 나는 2번 죽었다. 처음은 아내가 떠났을 때. 그리고 2번째는 자식들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느낀 순간이었다. 아픈 날, 전화 한 통 없이 지나간 생일, 병원에서 혼자 식은 밥을 먹으며 울던 날들. 자식이 많다는 건 외롭지 않다는 뜻이 아니더라. 나는 그 아이몽이 덕분에 다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던 그 존재가 어떤 말보다 내게 위로였다. 나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렇게까지 깊은 눈빛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 아이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렇기에 내가 가진 전부를 남기고 싶은 것도 내 마지막 하루를 함께하고 싶은 것도 모두 그 아이뿐이었다. 내가 내린 선택을 이해해달라는 건 아니다. 다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이 편지를 읽고 그 아이를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편지를 다 읽은 윤서진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곁에 누워있던 몽이는 조용히 그녀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이게는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존재였다. 며칠 후 단체는 호준의 유언에 따라 몽이를 위해 전용방을 마련했다. 방 한쪽엔 호준이 평소 읽던 책들, 몽이와 찍은 사진, 그리고 유언장 사본과 편지가 함께 놓였다. 그 방의 이름은 기억의 방이었다. 뉴스에서는 그에게 유산을 남긴 남자의 마지막 기록이라며 호준의 편지를 일부 인용해 소개했다. 댓글에는 여전히 의견이 갈렸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보다 걔냐? 요즘 세상에 자식이 자식인가 이해된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진 타인이 가장 잔인하지. 그 가운데 가장 추천을 많이 받은 댓글은
이 짧은 문장이었다. 사람에게 실망하면 짐승에게 진심을 기대하게 된다. 그리고 그날 밤, 윤서진은 몽이의 앞에 앉아 작은 음성 녹음을 틀어주었다. 그건 호준이 남긴 마지막 음성이었다. 몽아, 내가 널 많이 사랑했단다. 다른 누구보다 더 오래 함께해줘서 고맙다. 몽이는 가만히 눈을 감고 천천히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그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작별 인사였다. 걔한테 유산을 다 주다니 이건 모욕이야. 장준호는 그렇게 말했다. 장미경도 입술을 질끈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릴 이대로 놔두면 안 돼. 아버지가 아무리 유언장을 썼다고 해도 사람보다 걔가 먼저라는 건 말이 안 돼. 그들은 곧바로 법무법인을 찾아갔다. 유산 상속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 정신 미약 상태에서 쓴 유언장입니다. 우리는 친자녀이고 8억이라는 유산은 비상식적으로 분배되었습니다. 그에게 재산을 넘기는 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은 다시 들썩였다. SNS, 커뮤니티 뉴스 기사까지. 그에게 유산을 뺏긴 자식들의 반격이라며 대서특필. 그런데 대중의 반응은 차가웠다. 오히려 두 자녀를 향한 비판 여론이 폭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살아있을 땐 찾아가지도 않더니 죽고 나서 유산만 탐내는 인간들. 깨만도 못한 자식들. 기사 하단엔 이런 댓글이 상단에 올라왔다. 사람이 가족일까? 끝까지 곁을 지켜준 존재가 가족일까? 장미경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분노가 수치심을 덮었고 그녀는 술잔을 쥐고 친구들에게 울분을 토했다. 내가 그 아버지를 얼마나 참았는데. 어릴 때 우리 집 생활비도 엄마가 다 벌었어. 퇴근해서 걔 밥 줄 시간은 있으면서 손주 얼굴은 한 번 안 보러 왔다니까. 장준호는 한술 더 떴다. 내 결혼식 날에도 안 왔잖아. 자기 몸 아프다고 걔 핑계대고 누워만 있었지. 그래놓고 그게 사랑이래?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오호동물 보호단체 측에선 호준의 유언을 존중하며 몽이의 보호와 남은 유산의 50%를 전국 유기견 의료 지원 사업에 쓰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준호는 공개 반발했다. 그건 공익이 아니라 감정적 선택입니다. 걔한테 쓸 돈이면 사람에게 써야죠. 부모가 자식한테 아무것도 안 남기면 누가 부모를 믿겠습니까? 하지만 이 인터뷰 클립은 편집되어 온라인에 퍼졌고 댓글창은 더욱 싸늘해졌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아무것도 못 받은 거 아니야? 결국 마지막까지 돈 얘기뿐. 몽이만 불쌍하다. 결정적 장면은 오호보호소 앞에서 일어났다. 술에 취한 장준호가 몽이를 향해 소리친 것이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개새야, 내가 진짜 널 어떻게 해. 그 모습을 본 보호소 직원들이 달려나왔고 현장은 곧바로 경찰에 인계되었다. 언론은 이 장면을 생중계했다. 고 장호준 씨 아들이 보호견에게 욕설 퍼부어 유산 다툼 끝에 막장 양상. 그 사건 이후 장준호는 모든 소송을 철회했다. 장미경도 조용히 사라졌다. 그리고 아무도 다시는 몽이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다. 몇 주 뒤 오호동물 보호단체는 호준과 몽이의 이야기를 담은 짧은 다큐멘터리를 공개했다. 제목은 사랑은 말을 하지 않는다. 장호준과 몽이. 영상 마지막엔 호준이 남긴 말이 내레이션으로 흐른다. 사람은 나를 외롭게 했고 이 아이는 그 외로움을 안아줬다. 그래서 난 내가 받은 사랑을 그 아이에게 돌려준 것뿐이다. 그리고 그 영상은 조회수 100만을 돌파하며 댓글 수만 개를 기록했다. 그중 한 댓글이 모두의 눈에 띄었다. 나는 부모가 남긴 재산보다 부모가 남긴 눈빛을 기억하고 싶다. 오호동물 보호단체의 조용한 진료실. 몽이는 한쪽 눈을 지그시 감고 누워 있었다. 숨소리는 작았고 가슴은 천천히 그리고 힘겹게 들락거렸다. 담당 수의사는 말했다.
노화가 많이 진행됐어요. 심장도 약해졌고 간 수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윤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몽이의 등을 쓸어주었다. 작은 몸. 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큰 사랑을 지닌 존재. 몽이야. 많이 기다렸지. 장호준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몽이는 여전히 호준의 사진 앞을 지키고 있었다. 기억의 방이라 불리는 공간 속 호준의 안경, 스웨터, 오래된 신문들 사이에 몽이는 누웠고 그 앞에선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사람들은 말했다. 주인이 없는데도 매일 저 자리에 앉아있대. 신기하게도 식사할 땐 안 먹고 사진을 바라보다가 먹는다고 하더라. 하루는 몽이가 힘없이 걸음을 멈췄다. 산책 중 벤치 앞에서 주저앉은 것이다. 바로 그 자리. 호준과 함께 앉았던 그 벤치. 윤서진은 몽이를 안아들며 말했다. 그립구나. 너는 아직도 그 사람을 기억하는구나. 그날 밤 몽이는 한참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 너머엔 조용한 바람, 그리고 빛바랜 별 하나. 윤서진은 그 눈빛을 보며 가만히 말했다. 내가 사람이라면 누구보다도 착하고 강한 사람이었을 거야. 그로부터 며칠 뒤 몽이는 식사를 거부했다. 수의사는 말했다. 그 아이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윤서진은 몽이 곁에서 함께 잠이 들었다. 그리고 새벽 작은 움직임에 눈을 떴다. 몽이는 고개를 들고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호준의 미소 짓는 얼굴. 언제나 그 눈높이에서 자신을 바라봐주던 사람. 그 순간 몽이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정말 그랬다. 눈물이었다. 윤서진은 입을 틀어막았다. 그 작고 순한 동물이 자신의 감정을 마지막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그 아이. 마지막 인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몽이는 사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숨이 멈췄고 작은 몸은 고요해졌다. 그건 가장 조용하고 아름다운 작별이었다. 몽이의 장례는 단체 내에서 조용히 치러졌다. 유골은 장호준의 유품과 함께 묻혔고 그 위에는 작고 단단한 비석 하나가 세워졌다. 여기 서로를 끝까지 지켜준 둘이 잠들다. 이후 단체에는 편지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장미경.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그리고 몽이도 처음엔 원망했죠. 그런데 그 눈빛을 보고 나니 왜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저희도 몽이처럼 아버지를 바라봤다면 달라졌을까요? 사람들은 말한다. 강아지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고요? 네, 그 아이는 그저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런데도 사람 하나의 삶을 구원했죠. 봄의 끝자락 작은 동물 보호소의 한쪽 구석에 조용한 무덤 하나가 세워졌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여기 사랑을 먼저 배운 이가 잠들다. 장호준과 몽이. 누구도 크게 조명하지 않았지만 그 무덤 앞엔 종종 작은 꽃다발이 놓였다. 어느 날은 낡은 편지 한 장이 놓이기도 했고 어느 날은 손으로 접은 하트 모양의 사료봉지가 놓이기도 했다. 그것은 아마도 세상이 몰랐던 한 사람의 진심에 대한 작고 조용한 응답이었을 것이다. 장호준의 유산 총 8억 2천만 원은 몽이의 사후 유언장의 조건에 따라 전액 유기동물 복지기금으로 기부되었다. 기금은 전국보호소 의료비, 노견 돌봄센터, 장기보호동물 입양 캠페인 등에 쓰였다. 이 기금의 이름은 그가 생전에 직접 정해두었다. 가족의 이름으로. 기금 출범식 날 윤서진은 단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장호준 씨는 누구보다 외로운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해준 존재가 있었습니다. 말이 아닌 눈빛으로 약속이 아닌 행동으로 그 곁을 지킨 가족. 그 가족의 이름은 몽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 말했다. 진심은 꼭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떤 이는 삶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진짜 가족을 만나게 되기도 하니까요. 기금 행사 이후 호준과 몽이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그 아이가 남긴 것들이 출간되었다.
초파는 일주일 만에 절판되었고 SNS에선 감상평들이 이어졌다.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울었다. 내가 사랑한 가족이 누구였는지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그게는 진짜 사람이었다. 한 달 후, 장미경은 조용히 보호소를 찾아왔다. 기억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몽이의 비석 앞에 앉았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나도 한 번쯤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바라봤어야 했을까요? 그녀는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꺼내 접어 놓았다. 거기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몽이야, 넌 진짜 우리 아버지의 가족이었어. 고맙고 미안해. 그날 밤, 윤서진은 기억의 방 정리를 하다 작은 상자를 하나 발견했다. 그 안에는 호준이 평소 몽이에게 썼던 짧은 메모들이 들어 있었다. 몽아, 오늘도 고맙다. 내가 있어서 하루가 참 따뜻했다. 나는 이 아이 하나로 충분하다. 윤서진은 그 메모들 가운데 한 장을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가족은 가장 오래 곁에 남은 사람이다. 영상의 마지막 조용한 음악과 함께 호준과 몽이가 함께 찍힌 한 장의 사진이 화면에 떠오른다. 잔잔한 햇살 아래 벤치에 앉은 남자와 그 무릎 위에 기대어 잠든 개. 그 둘은 말이 없지만 세상에 그 어떤 가족보다도 따뜻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그 누구보다 가족이었던 존재가 있었다. 사랑은 끝까지 남은 존재가 증명한다.